안녕하십니까. 이와타증권에서 정유화학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황규원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정유화학 업체들 중에 좀 혼선을 빚고 있는 혼란스러운 회사 하나의 기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C가 될 것 같습니다. SKC는 기대와 적자라고 하는 두 가지 혼재 현상이 작년부터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에 몇 가지 좀 주의하면서 모니터링 해야 될 변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2025년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C가 사업 포트폴리오 변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변경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력 사업 부분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재무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현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것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SKC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아주 다양하게 변천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 변천에 대한 그림을 요약을 해뒀습니다. 큰 그림은 이렇게 됩니다. SKC의 원래 사업은, 모태 사업은 필름 사업 부분이 되어집니다. LCD나 뭐 이런 쪽에 들어가는 보호 반사 시트 필름에서 시작을 해서 중간에 POSM이라고 하는 흔히 화장품 보습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프로필렌 옥사이드라고 하는 이 보습제 원료 사업을 중간에 흡수하면서 주력 사업으로 부각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쭉 시간이 지나면서 2020년대 정도 들어오면서 SK그룹의 핵심 사업에 대한 소재 전문 업체로 바뀌겠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SK그룹에 알고 있는 핵심적인 전략 사업 부분 크게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반도체 부분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2차 전지 부분이 떠오르는 또는 기존의 주력 사업 부분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소재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적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대한 포트폴리오 변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그 2차 전지 쪽 부분에 대한 소재 사업에서는 그게 동박이라고 하는 2차 전지 동박이라고 하는 사업 부분에 대한 투자를 2021년도 넥슬리스를 인수하면서 현재 지속적으로 설비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2025년부터 그 변화가 발생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만 반도체 소재 중에서 후공정에 들어가는 글라스 기판과 같은 후공정 소재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소재 업체로 다시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현재 열심히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주력 사업의 변화가 필름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중간에 그 POSM이라고는 순서 석화를 거쳐서 지금 현재는 2차 전지 동박과 반도체 소재의 후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글라스 기판 사업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두 가지 사업 부분이 결국 SKC의 성장성 부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두 가지 내용 중에서 동박과 글라스 기판이 지금 2025년도에 어떤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1년도에 넥슬리스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2차 전지 동박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정도 접어들면서 지금 글로벌 동박 시장에서는 공급 과잉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전체의 동박의 2차 전지용 수요 시장은 약 70만 톤 정도의 시장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경쟁업체, 특히 한국이나 그 중국 업체들의 동박 업체들의 대규모 설비 투자 때문에 생산 캐파는 90만 톤이 넘어가는 약 100만 톤 가까이 일어나게끔 됩니다. 해당 부분을 수급률이라고 하는 업황 쪽의 데이터를 체크할 수 있는 변수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급률은 전체 수요량을 캐파로 나눠주는 수급률은 것이 전체 수요량, 연간 수요량을 캐파 규모로 나눠준 걸 수급률이라고 표현합니다. 수급률이 해당 산업의 업황의 방향과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선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수급률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2023년만 하더라도 전체 수급률이 90% 정도 수준을 넘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통상적으로 수급률이 80% 내외 정도가 밸런스라고 표현합니다만 90% 넘어갔다는 이야기는 공급이 부족한 쇼테이지 상황이 발생이 됐고 이 당시에 동박업체, 특히 SK넥슬리스나 SKC의 실적 기여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수요도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만 수요는 약 한 30% 정도 연간 수요가 계속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만 대규모 정설 때문에 전체 수급률이 올해 기준으로 74% 정도로 근래 들어서 가장 낮은 정도 수준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2027년도는 그 설비 정설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씩 딜레이가 되어지면서 조금 반등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반등 폭이 그렇게 세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점차적으로 바닥을 다지는 형태의 업황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그 글로벌 전지박 업황 상황은 SKC의 그 동박 사업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SKC는 진짜 글로벌 전체 캐파 약 한 100만 톤 가까이 되는 것 중에 SKC는 올해 기준으로 약 한 17만 톤 정도의 글로벌 캐파를 가지면서 세계 1, 2위 정도의 캐파 기준의 규모를 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신 문제가 발생됩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공급 과잉 때문에 전체 물량이 잘 안 팔리는 상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해당 설비 가동률이 얼마였냐면 SKC가 약 한 30% 내외에 거쳤습니다. 그 30% 정도라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적인 경우에 한 80%, 이익이 나기 위해서는 설비 가동률이 60%가 좀 넘어가야 됩니다만 30%로 주저앉으면서 적자를 보이는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2025년은 결국 가장 급선무는 뭐냐면 요 설비 가동률을 올리는 게 아마 키가 될 것 같습니다. 30% 내외에서 50에서 60% 정도로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해당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냐 그러면 기존의 거래처 이외의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거래처는 우리가 잘 아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모그룹이 되는 SK온 이런 회사들이 주요 거래처로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신규로 중국 업체들도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올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설비 가동률을 최소 50에서 60%까지 끄집어 올리면서 정설 부담 관련되어 있는 부분, 공급 과잉 또는 설비 과잉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시도하는 것은 적절한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대신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 대표적으로 CATL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될 것 같습니다만 중국 업체들의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에도 이미 동박업체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언척고분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여러 가지 회사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서 CATL 부분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기존 납품 가격보다는 좀 낮게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이 될 것 같고 이거는 아마 판가 인하 경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올해 2025년도에 판매 물량 또는 설비 가동률은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는데 판매 단가가 떨어지면서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큰 개선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가 되지 않겠느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박과 관련되어 있는 글로벌 수요 상황과 SKC의 올해 가동률 상승과 판가 하락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복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성장의 주축은 앱솔릭스라는 회사로 대별됩니다만 글라스 기판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캐파는 12,000 스퀘어미터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있고요. 이 제품은 현재 양산 판매가 되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2025년 올해 중반 또는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SKC가 글로벌 처음으로 글라스 기판이라고 하는 기존의 PCB나 PI 기판을 대체하는 유리 형태의 반도체 고공정 기판을 만들어서 납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캐파는 작년 연말 기준 2024년도 말에 앱솔리스라고 하는 미국 공장에서 12,000 스퀘어미터의 설비를 완공을 한 상황이 되고요. 퀄 테스트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많이들 알려 있는 것처럼 최소 이제 2개 회사에 대한 퀄 테스트를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아마 AMD라는 회사와 그 TSMC에 들어가는 그 엔비디아나 또는 인텔 이런 쪽과 연관이 돼서 계속 품질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품질 테스트가 끝나면 구체적으로 판매 물량이 결정이 돼서 공급을 하게끔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 변곡점이 2025년
2분기 말 또는 3분기 사이에서 가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12,000스퀘어미터의 콜 테스트가 통과가 되면 양산에 들어가게끔 되는데 이 12,000스퀘어미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설비 투자를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장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 공장은 약 6만 스퀘어미터의 투자가 미국에서 진행이 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이 6만 스퀘어미터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투자 자금 확보를 위한 과정이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도 초에 하나의 중요한 이슈로 좀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글라스 기판에 관련되어져 있는 캐파의 변화와 투자 자금의 확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투자 자금 관련되어 있는 건 최소 8천억 정도 이상의 금액이 아마 될 것으로 보여져서 해당 금액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방법으로 외부의 FI나 SI 전략적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좀 유치를 받는 형태도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SK그룹에서 자금 지원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 다각도로 아마 검토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금 조달을 진행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요한 거는 이 글라스 기판의 밸류가 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라스 기판의 수익 가치 또는 비즈니스 가치, 사업 가치 부분을 결정하는 변수를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기존에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기존 제품을 대체하는 제품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체되는 판가가 얼마큼 될 것인지, 스퀘어미터당 얼마 정도의 금액이 될 것인지에 따라서 가치가 좀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매출액에 대한 변동이 발생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정상적으로 수율이 90% 나오면서 가동률이 90% 돌아갔을 때, 이 정상적이었을 때 영업이익률이 몇 퍼센트 정도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기업 가치의 밸류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가지 변수가 핵심이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이 두 가지 변수의 가정 부분을 표사에서 제시를 해뒀습니다. 그 글라스 기판의 판가가 200만 원, 지금 현재 에폭시 기판들의 평균 가격이 스퀘어미터당 200만 원 정도가 되어집니다. 이 2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 한 2,600만 원 정도까지의 레인지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지에 대한 가정별로 시나리오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건 기존의 에폭시 기판 가격 대비해서 10배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조심스럽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천만 원대 정도 레인지가 아마 초창기 납품을 할 수 있는 단가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정상적인 이익률 두 번째 변수로는 이익률 자체가 얼마만큼 될 것인지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타겟 이익률이 대략 20에서 35% 레인지 정도 수준에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랬을 경우에 각 가정별로 밸류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보수로 보면 1조 2천억에서 많게는 2조 6천억 정도 수준의 레인지 사이에서 아마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아마 SK 글라스 기판의 정상적인 안착이라고 하면 신규 제품이 나와서 기존의 거래처에서 이 글라스 기판을 대체하면서 통상적인 안정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장으로부터 안정적인 정상적인 이익을 확보한다는 전제, 이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달성이 됐을 때 밸류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가정적인 변수가 좀 크기 때문에 콜 테스트 이후에 양산 진행되어지면서 판가와 이익률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엄밀하게 모니터링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성장 동력인 글라스 기판은 올해 2분기하고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양산과 그 양산이 안착될 수 있는지에 상당한 기로에 놓여져 있더라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주요 사업 부분의 변경 또는 그 흐름을 기초로 해서 회사의 실적 부분과 캐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SKC의 연간 실적은 2021년도가 고점이었습니다. 약 한 4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이 되면서 고점을 경신했던 상황이 되고, 그 이후에 2023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적자 전환이 되어집니다. 2천억대 적자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2천억대 적자를 벗어나기가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1분기에 700억대 가까이 적자, 2분기에도 비슷한 좀 소폭 좀 줄어드는 적자 정도 수준이 달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이렇게 적자 부분이 계속 누적이 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핵심 사업 부분인 동박 부분의 글로벌 공급 과잉 때문에
적자 부분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26년 이 동박의 글로벌 공급광이 좀 완화가 되면 적자 부분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만 해당 부분도 좀 조심스럽게 올 하반기에 글로벌 동박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부분은 정리를 해보면 2023년부터 적자가 들어갔습니다만 올해까지도 적자가 이어지면서 3개년 연속 영업 적자가 발생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반면에 설비 투자는 캐펙스는 동박과 더불어 글라스 기판 쪽에 대한 투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서 캐펙스 자금은 크게 좀 자리 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 때문에 캐시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 상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SKC의 캐펙스는 약 2천억 정도로 잡혀져 있습니다. 기존에 캐펙스 투자가 1조 가까이 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줄어들면서 2천억 정도로 축소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대신에 문제가 차입금이 약간 3조 이상 차입금이 늘어나 있습니다. 총 차입금 기준으로 3조 7천억 정도가 되어지면서 해당 부분에 대한 금융 비용 그리고 영업 적자들 때문에 영업을 통해서 발생될 수 있는 현금 규모는 오히려 현금이 좀 부족합니다. 1,700억대 정도의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된 반면에 지금 써야 될 돈은 2천억 정도가 있다 보니까 약 3천억에서 4천억 원 정도의 자금이 부족한 게 올해 발생이 되어집니다. 2026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앱솔리스라고 하는 글라스 기판에 대한 이공장 투자가 들어가면은 캐펙스 자금이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다시 한 3천억대 정도의 자금이 부족한 규모의 상황에 노출이 되어집니다. 이 자금이 이렇게 연간 4천억, 3천억 정도의 자금이 부족해지면 자금에 대한 조달 이슈가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건 차입금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지금 부채 비율이 200% 가까이 지금 높아지는 바람에 차입금 확보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그러면 자산 매각을 통해서 이 투자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SKC는 비주력 사업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반도체 소재들 중에서 일부 제품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MP 패드라든지 이런 제품에 대해서 매각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FCCL이라고 하는 동박 중에서도 그 IT 2차 전지가 아닌 IT용으로 들어가는 동박에 대한 사업 부분 매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좀 부족할 걸로 보여져서 추가적으로 자산 매각도 아마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해당 대상군에 올라올 수 있는 건 아직 POSM이라는 석화사업 부분의 지분이 51%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동박 부분도 아마 합리화 효율화하는 과정 중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산 매각은 추가적으로 꾸준히 더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 자산 매각이 좀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나머지 다른 방법으로는 자본을 확충하는 방법들을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본 확충 방법들은 신종 자본 정보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그룹으로부터의 자금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는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세 가지 방법들이 그 기존에 부족한 자금, 앞으로 한 2년 동안 7천억대 정도의 자금 부족이 발생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데 해당 부분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재무적인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SKC에 대해서 2025년 조금 점검해 봐야 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약해 보자고 하면 실적은 3년 연속 영업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라스 기판이라고 하는 신성장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외부 자금 조달이라고 하는 허들이 또 남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재무적인 문제와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이슈가 좀 상충되면서 혼재하는 시기가 2025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현명하게 어떻게 현명하게 극복하는지를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SKC의 비즈니스 모델을 뚫어지게 한번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한타증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